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그 다음에 화순 쌍봉사 있죠. 그쪽에서 우리가 운주사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들강, 기색강이야. 이런 것들 해가지고 봐주라고 광. 여기서 다 만난다 해서 여기서 넓을 방사 광탄이. 여기서 또 무한 몽탄까지. 이것을 영산강의 본류, 본강, 몽탄, 광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제 내려다가 한평천, 먼천 만나가지고 전부 감싸갖고 영산강까지 내려가는 350m. 이걸 영산강, 남도의 젖줄이다. 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진강은 저쪽에 전라북도 진안, 대미선에서 시작해가지고 광양, 하동을 거쳐서 다시 광양으로 빠져나오잖아요. 서쪽, 동북 쪽이고, 전라, 남도, 광주를 전부 감싸는 것은 바로 영산강인 것이죠. 시원지, 담양, 용소, 물 아주 좋습니다. 요걸 갖다가 그림을 그려야겠더니 어떤 사람 화가 탁 이것도 오집산다고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것이 요거 있잖아요. 붕대. 바로 붕대가 있는데 바로 여기 붕대가 있을 정도로 강이 상당히 큰 데인데 원래는 영산창이 있는데 17국을 세국을 주장했는데 1510년 법성창으로 통합되면서 영산창의 기능이 사라집니다. 영산포면 홍어죠, 홍어축제. 근데 홍어는 여기서 한 번도 안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 사람들은 원래는 뭐냐? 바로 이쪽 사람. 여기에 의해서 영산도라는 성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영산도라고도 했어요. 흑산도, 영산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쪽 사람들은 외구들을 만나면은 있을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이 피해서 옮겨와 살았던 데가 이 일대예요. 그래서 영산도 주민들이 옮겨왔기 때문에 영산현, 영산강, 영산포 이렇게 이름이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흑산도 쪽에서 왔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향을 가끔 갔다가 오는 길에 홍어를 가지고 오겠죠. 홍어 가지고 오는데 홍어가 오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삭죠. 기온이 높고 시간은 많이 걸리고 사가버린 거지 썩은 게 아니잖아. 교통수다로 관련되어 있어요. 실제로 홍어는 전라도에서 많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전라도에서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옛날 동북의 주도에 보면은 홍어의 기록입니다. 전라도에서 3군밖에 안 잡힙니다. 3군. 군산, 부안, 고창이. 전라남도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혼자. 경상도 홍어가 17군데 잡힙니다.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이것이 조선 중기 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전자 후기로 와갖고 전라남도에서 많이 잡아요. 홍어장수 문순두 기한입니다. 1502년 1월 달에 홍어를 사가지고 흑산도 옆에 오기도 있어. 이렇게 내륙으로 나오다가 태풍을 만나서 오키나와에 정착. 다시 나오다가 필리핀을, 마카오, 남경을, 베이징을 뺑뺑 3년간을 표류하다가 돌아온 홍어장수 문순두 기한이. 이 사람이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전부 적었어요. 오늘 날씨가 어쩌다, 오늘 마카오 사람 어쩌다 참 적었어.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그 적은 기록을 흑산도에 유배했던 정약전한테 주니 정약전이 이것을 기록을 남긴 것이 바다를 표류한 시작부터 끝까지 3년간의 기록, 표의 심화라는 기록으로 남아있고 다큐로도 방영됐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오늘날은 홍어가 삭지 않죠.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게 맛있으니까 아까 이 영산포에서 홍어를, 수입산 홍어를 사다가 삭히는 공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국에 여러분들이 먹는 홍어는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칠레에서 지금 뭐 좀 받았습니까? 오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산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제일 싸요. 칠레산이 제일 비싸요. 겨울장에 있는 걸 대부분 그쪽 산이 나옵니다. 홍어는 암컷이 맛있어요? 수컷이 맛있어요? 그렇죠.
요거 암수 구분할 줄 아세요? 그것이 멋있죠. 암수 구분. 요것은 뭐예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이거는 암컷이고 이거 수컷이에요. 이것이 거시기예요. 홍어는 이게 두 개가 달렸어. 홍어는 수컷이 맛이 없어요. 값이 쌉니다. 홍어장수도 이걸 잡으면 재수없다고. 그래서 이걸 잘라버려요. 두 개를 잘라면 암컷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걸 무시받고 전해받아서 맨날 말이 만만한 게 홍어 멋이다. 만만한 게 홍어 멋이다 그러잖아. 전라사람 제일 잘 쓰는 말이 만만한 게 홍어 멋이다. 과학도 껍질이 님이 씨발 얼마나 홍어 멋이다. 그럼 왜 거기다 보고 님은 씨발 없으냐 게 욕도 운율이 있어야 재미가 있다는 게 전라사람. 그냥 하면 재미가 없다. 홍어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잡은 데는 사실은 지금은 대청도 쪽에 많이 잡아요. 오늘 맛있는 홍어가 없사들이 많이 잡힐 뿐이지. 무등산입니다. 나무 비어다가 가장 많이 든 데가 나무전거리예요. 계림도. 그래서 문짝지만 하는 거. 학동에도 많이 팔았던 거. 여기 봐보세요. 광주 읍성입니다. 이게 강주천에서 시작되는 연합회고 이게 경양광주예요. 자, 광주 사시니까 경양광주 태봉산입니다. 이 경양광주를 내려올 때 태봉산을 없애버릴 겁니다. 이 경양광주의 태봉산이 왜 생겼느냐? 이괄의 나라 관련되어 있어요. 이괄의 나 때에 인조가 피난을 온 것이 공주다, 공주. 공주에 와서 있는데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이 떡을 해갖고 갔어.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먹으면서 절미로다, 절미로다 그래. 이 떡이 누가 갖고 가냐? 이렇게 몰라. 아니, 임씨가 갖고 갔대. 그럼 임절미라 걔라라고 임절미라 그래. 그 나중에 인절미로 바뀌어가요. 인조대왕이 먹으면서 이름했다 해서 인절미라는 거. 공주의 떡이 이게. 근데 이 계룡산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왕자의 탯줄을 묻었는데 피난 시절에 그 태몽 꿈자리가 아주 잠자리가. 그래서 탯줄을 옮겨다가 묻은 데가 바로 이 태봉산이에요. 태봉산. 여기 태봉산. 실제로 이거는 기록과 유물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에 여기가 이 경양방주는 세종 때에 만들어진 방주계예요. 세종 때. 평수는 한 거의 5만 평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에 주택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지으면서 이것을 매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매립하고 3분의 2를 남겨둔 거죠. 그때에 당시에 동아일보 지국장이었던 김용환 씨를 중심으로 해갖고 많은 지식인들이 매일 반대 투쟁인을 만들어서 운동을 합니다. 그 김용환 씨가 김양균 변호사님의 부친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남았던 겁니다, 이게 지금. 다행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일제강점기에도 싸워서 남겨놨던 것을 해방 후 67, 8년도에 강주시에서 메워가지고 시청을 짓어버렸던 것이죠. 400년이 되는, 거의 400년이 넘는 문화유적을 무식하게 메꿔가지고 시청을 지은, 건물 지은 강주 사람. 이렇게 배 타고 놀잖아요. 옆에 1940년 7월달. 계림 국민학교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밴드라고 얼마나 멋진, 지금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멋있는 강주의 관광지였어요. 이 주변에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이렇게.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사진이 없습니다만 그 버드나무도 다 베어서 없앴고 다행히 이름만 유동과 임동으로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유동, 임동이. 원래는 그것이 유림숲이라고 합니다. 유림숲. 그래서 유동, 임동. 그랬던 것이죠. 자, 아쉽죠? 이걸 복원해야 될 판인데 제가 요새 하나 만드는 것이 미래유산 시민연대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까 여기 앞에 다물이라는 소식지에 보면은 풍화못을 메꾼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최근에. 풍화못은 74,000평이나 되는 강주에서 최고 큰 저수입니다. 근데 그게 6m인데 수질 관리 때문에 4m를 매립하겠다. 중앙공원 개발하면서 그 흙을 가져가라. 그런 뉴스를 보고 제가 아주 그냥 발끈해가지고 보도자를 뿌리고 SNS에 하고 그 매립 반대 운동을 했더니 지금은 두 손 들고 전면 백지화가 됐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실은 미래유산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우리 강주의 문화재나 앞으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조직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너무나 많이 살았어요. 광주의 저수지가 조선 말 때만 해도 47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10여 개밖에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찌 한전짜리 저수지였잖아요. 영주도 광주은행짜리 저수지였습니다. 많은 저수지들이 자연자원들이 다 사라졌고, 여러분들 쌍촌동화 아시잖아요. 원래 그 한국병원 뒤에 가가 버드나무가 큰 게 두 개 있어가지고 쌍유동입니다. 쌍유동. 근데 일제강점기 때 베트남 벼다가 철도 개인목 갖다 써버리라고 버드나무가 없어져버렸는데 이름도 없어져가지고 쌍유 버드나무가 없어져버리고 그냥 아무 뜻도 없는 쌍촌으로 대한 거예요. 쌍유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차라리. 그런 식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풍화만 매일 만다는 소리 듣고 세상에 일제강점기 발상을 지금 또 하고 있느냐. 그래서 매일 투쟁을 해야겠다. 자, 광주시청 한번 보세요. 이게 배 모양이죠. 이게 5층입니다. 이게 18층이에요. 518을 쓰지만. 그럼 왜 이게 배 모양을 했을까? 광주는 동구에서 서쪽으로 옮겼잖아요. 광주천 물 따라서 도심의 축이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계속 가다가 또 나두야 간다. 떠나가는 배가 나올지 몰라. 영화 박용철 따라가고 송영길 가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광주가 지금 서부시대에 있었는데 원래는 시청이 여기 아니었잖아요. 구시청이 바로 이 근처에 있잖아요. 25년도 49년도만 해도 광주시청 청사 썼던 것은 부사무소, 읍사무소였습니다. 면에서. 그래서 구시청. 그 다음에 경양광주 메꿔서 광주 직할시. 조금 전에 광주 광역시 이렇게 변천사를 걷는 것이죠. 직할시청. 지금은 뭐 마트인가 뭔가 홈플러스인가 그러져 있는지 알죠. 배고픈 다리를 아세요? 혹시 지금 배고프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하러 갔다 올 때 갔다면 처음 그래서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배고픈 다리. 근데 어떤 스토리 보면은 옛날 다리를 만들 때에 예산이 105푼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105푼 다리. 믿든지 말든. 105푼 다리. 근데 또 어떤 얘기 보면은 영산강의 배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정박을 한대요. 그래서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고를 내려야 돼요. 이런 것을 고를 푼다라고 해요. 그래서 배 고 풀어놓는다. 배고픈다. 이렇게 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지금의 눈을 보니까 배가 못 뜨겠죠. 이건 공사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자, 좀 더 내려가 봅시다. 더 내려가 봅시다. 더 내려가 봅시다. 이러고 가면 배고픈다리고, 이러고 가면 하는 너리째 내려옵니다. 이 정도면 배가 뜰까요, 안 뜰까요? 그치요? 물만 있으면 뜹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막 무너지니까 여기를 막은 것이 방림동이 방림. 그 여기가 지금 무슨 아파트가 있죠, 여기가? 뭔 아파트 먹었는데. 그래서 이쪽에 가서 뭐냐면 일신방직, 전남방직의 전신인 호남 제사공장에가 있었어요. 방적 공장. 가내보라고 했죠. 물이 없으니까 물 따라서 계속 내려가고 지금 임동으로 간 거예요. 그것마저도 또 없애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산업유산이. 자, 남광교. 철로가 없어졌고, 다행히 푸른 길은 남은 것도 천만 다행이죠. 이거 폐쇄가 없앴죠. 이것도 주차장 만들었습니다만, 이걸 주차장 아니라 푸카페나 갤러리 카페 등으로 만들었더라면은, 바로 여기서 카페 필로소피아도 여기서 참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공간들을 왜 없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시민들이 이걸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죠. 싹 밀어보고 주차장 만들면 아주 편하거든요. 개발 논리라는 거예요. 광주천. 자, 이렇게 하고, 독립마저도 하고, 시름도 장터도 들어선 데가 광주천이었어요, 옛날에. 큰 장, 작은 장. 혹시 화순분들 계세요? 화순분들 여기 와서 장을 봅니다. 그래갖고, 광주산 너도 터져요. 초원놈새끼들 여기까지 와서. 초원놈 양반들. 코 씩씩 불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너리째까지 올라갑니다. 너리째 딱 올라가면 자기 동네가 보이잖아. 너리째 가서. 그럼 광주시 딱 들어가면서 시골도 들고 하순 오르마나 부터 죽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하순 사람들 광주천에서 땀 맞고 너리째 가서 눈을 기더라. 그런 말이 옛날에 우리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리째. 여기 넘어가면 너리째. 음곡리라고 20곡리라고 보셨죠? 20곡리. 절대 20곡이 안 됩니다. 깊은 계곡이에요. 깊은 계곡을 한자로 바꾸려고 게 수물이 되었어, 수물. 숨었다.
그 숨었다를 다시 2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그런 식으로 이름이 바뀐 것들이. 뻥뻥다리를 아시나요? 저쪽 양림동 쪽에 하나 있었고 임동 쪽에도 있었죠. 혹시 지나다녀보신 분 계세요? 종님 전화해보세요. 혹시 밑에서 쳐다보진 않을까? 탐구정신이 강한 사람들 밑에서 쳐다보기도 하고. 광주천 인구가 6만입니다. 34년대. 50년대 광주천 빨래 집단으로 나왔어요. 저 탐구라고 그랬어요. 광주천이라는 말은 한참 후에 나옵니다. 일본의 요정이라고 해요. 요정. 요정이 여기 있잖아요. 일본식. 작년에 물이 넘쳤을 때입니다. 복개산. 이제 시간이 없을게요. 나가봅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다산초당 많이 가보셨죠? 다산 정약용 스님이 이쪽으로 유배 와서 18년 유배 중에 여기서 거의 10년 정도가 있어요. 여기서 8년 정도. 여기서 목민신서, 경세표, 후문신서 등을 여기서 저술을 했죠. 18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래 여기 있는 동안 원래는 초가였어요. 초가였는데 나중에 관리상 지금 와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해 없이 바라고. 그래서 주사 김정희의 글씨를 모아서 다산초당이라고 했어요. 다산서 여기 계실 때에 집에서 부인이 하나 보내온 게 있는데 바로 이것을 하피라고 합니다. 하피. 시집 올 때 입고 온 치마예요. 그럼 왜 시집 올 때 뜬 치마를 보냈을까? 그랬더니 유배가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홀로 있는 엄마 입장에서 자식들을 여워야 해야 돼요. 시집장가. 그래서 옛 생각을 하라는 뜻으로 보냈는지 이걸 보내서 너무나 처자식이 또 대간장을 녹여서 여기다가 종이를 배접을 해가지고 시를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보로 전해지고서 다산에 후손들이 길이 전해왔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 때 이것을 분실하게 됩니다. 피난 가다가.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굴러다닌 것을 주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폐지 줍는 아줌마가 니아가에 죽고 갖고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아파트에서 공사한 사람이 그걸 보고 이걸 보니까 좀 괜찮네. 그래서 이것이 글씨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아줌마 그거 놔주시오. 내가 뭐 신문지 몇 장 넣어드리라 하고 신문지 몇 장 주고 그거하고 바꿨대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이것을 갖다가 아줌마한테 이걸 얻어가지고 이것을 KBS 진품명품에다가 출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감정가가 1억을 받았어요. 대단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걸 1억을 받았던 그 사람 그냥 이제 직장도 때려치고 그냥 1억 벌었다고 했는데 누가 또 여러분 또 팔으라 해갖고 또 팔았어. 그리고 부산 저축은행인가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컬렉션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문화재든지 그림든지 이걸 많이 이제 수입한 사람이 이걸 갖다가 사갔어. 근데 그 부산의 모 은행이 그냥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부 이게 압류가 돼가지고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 경매에 붙였는데 이것이 이제 강진군청도 경매에 들어가고 서울민속박물관 또 누구누구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경매 낙찰가가 얼마나 아세요? 7억 5천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자,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8만 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라는 거. 몇 시간 동안 이거 보라서 오늘 버금 잘 나오고 있어. 버금 잘 나온다고 그래요. 충분히 버려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신안해적 유물 사건 아시죠? 막 뭐 했을 때가 어째요? 뭔지 모르니까 그 청자 갖다가 보여줘. 괴 밥그릇 쏟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멋쩍어 한 사람들이 그걸 또 하고 그러더니 괴 밥그릇 팔으라고 그래. 그 사람이 시골 사람들 눈치는 엄청 보려고 또 안 팔아요. 이것이 좋은 것이 뭐다. 이상하게 괴 밥그릇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 안 파니까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개를 사보자. 그럼 개를 사면 그 밥그릇이 따라가는 거야. 그랬다는 에피소드가 있을 겁니다. 8만 대장경도 모르면 많이 8만 대장경이 있는 이것도 한국전쟁 때 이것도 괴뢰군들이 여기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폭파하라는 상부의 지적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때 당시 김영환 대령이
결사 여기를 갖다가 지켜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계를 먹고 조사를 받아요. 근데 나는 총살을 당해도 8만 대장경은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 국본이 지켜냅니다. 나중에 이승만이 그걸 복을 받고 군령을 전시에 군명을 어겼다 해가지고 총살하라고 말합니다. 문화재 지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명 어겼다고. 근데 나중에 그 김종렬 장군인가 그 사람 자기 형인가 됐는데 그때 구원 저기를 해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김용환 대행이에요. 근데 나중에 강릉으로 부임해 가는 도중에 의문의 비행 사고로 죽습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가 빨간 마을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김용환 대행이 이제 비행을 할 때에 그 빨간 마우라를 항상 목에 두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공군의 대명사가 되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재 지킴이 날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문화재 지킴이 날이 있다라는 거. 제가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스승의 날은 알죠? 5월 15일인지. 왜 5월 15일이냐?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로 국가에서 기념일로 만들었듯이 반드시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그 날을 정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날도 있고 의변의 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문화재를 지키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지키는 사람들이 문화재 지키는 날을 정해야 되겠다 하고 역사 속에 전부 검증을 해본 결과 해인사를 지킨 날도 중요해요. 8만 대장경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역사를 지킨 선비들이 안희와 손흥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죠. 1592년이 일어날 때에 가장 피해를 본 것이 국토가 불탄 건데 그 중에서도 왕조실록이 불타는 거죠. 왕조실록을 네 군데다가 분산해 뒀어요. 세종 때 춘추관, 경복궁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충주, 경상도 성주, 전라도 전주 네 군데다가 똑같은 것을 복제해서 조선 200년의 역사, 당시에 고려 500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관해 둡니다. 이거를 사고라고 해요. 역사를 둔 사고. 근데 전쟁이 났을 때에 여기 숫자에 기록해 보듯이 삽시간에 이 세 군데치가 불타버리고 왜군이 저기 찬양을 점령하는데 20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선조는 우주로 도망갔잖아요. 서울은 텅 비게 되고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주권 하나 딱 남았어요. 만약에 이 전주권에 있는 사고에 왕조실록이 불타버리면 우리나라 역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까 이 안의와 손홍남이라는 점읍 사람입니다. 점읍의 선비들이에요. 현직 벼슬아치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전주 사고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를 열어보니 이렇게 실록, 고려사, 조선왕조 실록을 비롯해가지고 옆에 경기전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 등등이 문화 국보급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거 옮깁시다. 만약 이걸 못 지키면 큰일 나요. 전쟁 중에 막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건데 민간인들이 함부로 만져야 하고 막 안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오케이 좋다. 어디 옮길 거냐? 우리가 가까워서 내장산으로 옮깁시다. 내장산으로 이걸 옮기게 되는 거예요. 내장산의 동굴. 내장산이 뭔지 아세요? 내장산은 감춘다는 뜻이에요. 안내자 감출장자 내장산이에요. 보물을 감춘다 했어요. 그래서 내장사의 주지스님인 희목대사라는 사람인데 그와 함께 정읍의 민초들이 합체한 한이시령이 이거를 메고 옮겨서 용구람이라든지 비례함이라든지 몇 개의 암자들한테 해서 여기서 380일 동안을 지켜줍니다. 고초를 써가면서 일기도 썼어요. 오늘은 어쨌다 하는 것들 날씨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가 되니까 이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옮겨서 아산 현충사로 다시 또 어디 강화도로 그렇게 옮기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걸 갖다가 완전히 복사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안희와 선홍록, 특히 안희한 사람 나이가 64살이었어요. 당시 64살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로로 죽어요, 도주로. 이런 분들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을 지켜줬고 이것을 나중에 복제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깊이 태백산으로, 오대산으로, 우주 적상산성으로 이 산속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것인 거죠. 이걸 못 지켰더라면 큰일 나죠. 이렇게 옮긴 날이 6월 22일이에요. 1592년. 기록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 날로 제정해서 선포를 했어요. 2018년도에 경복궁 안에서 그때 한 100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선포식을 하고 작년, 재작년에 점업에서 기념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재 지킴이 날이 정해졌다. 그러면 6월 20일 날은 굉장히 뜻깊은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념일은 아직 안 됐습니다. 너무나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이죠. 많이 알아야 이게 국가기념일화가 될 수가 있는 건데 6월 20일이 있죠. 저 뜻깊은 일 했죠. 이렇게 제가 고증을 해갖고 주소를 해서 이걸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2시간이 딱 넘어버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의라고 해서 조금 시간을 오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라도 이야기에서부터 문화재의 소중함 이런 것들 우리 함께 좀 관심을 갖자 그런 취지로 해서 마무리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예, 우리 질문보다는요. 네네. 강의 잘 들어 시간이 없어서 좀 여러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조선의 이력 가운데 네. 작년에 네. 세종문화상 수상하신 거 좀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그걸 자랑은 못해요. 세종문화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종대왕,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자라면 세종대왕이시죠. 그래서 민족의 스승으로 자서 스승의 나라를 정했던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충무공 이순신, 나라를 지킨데 목숨을 바쳤던 충무, 그런 분들을 되게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세종의 정신, 창의적인 정신, 문화를, 가장 문화가 융성했던 게 세종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 문화에 기여를 해왔던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 있어요. 그걸 세종문화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1년에 4명을 줍니다. 4명. 근데 그 분야가 한국 문화가 있고, 문화 교류가 있고, 또 문화 예술이 있고, 또 문화 언어가 있고, 뭐라고 5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국 문화 분야에 그 상을 받았는데, 1년에 5명한테만 주는 것이고, 상금은 좀 많습니다. 한 명한테 3천만 원 줍니다. 그래서 혼자 가운데 작년에 그걸 수상을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월세 나오고 했는데 그 상을 3천만 원을 이제 저희들이 어디다가 기증을 했냐면, 우리 잡지에 보면은 지금 여기 광고가 하나 돼 있을 거예요. 전통문화 대상이라고 보이신가요? 대동문화에. 저희 대동문화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사업이, 아까는 이 대동문화 잡지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문화재 지키는 일도 하지만 전통 문화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 것. 그래서 그 우리 정신, 전통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어가게 하자 해서 이 상을 만들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상금이 3천만 원입니다. 이 상도. 근데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500만 원씩 주는 사람 3명을 대상이라고 해서 3명을 주고 100만 원짜리 주는 사람을 한우물상이라고 해서 15명을 줘요. 그래서 총 상금이, 근데 우리 이순 관장님도 아주 특이한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궁중 머리 가채 이런 걸 하시는 우리나라 유일한 미용 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상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제가 기부를 했어요. 또 여기다가 3천만 원을. 그래서 올해도 지금 여기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이순 관장님처럼 완전히 지금 그림 그리고 뭐하고 우리 강원 작가도 있고 그러지만 그림 그린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해당이 되지만 정말로 한옥을 파공하는 사람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장로에서 손으로 구두를 갖다 50년 동안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좀 격려해 주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상금을 만드냐? 이게 이제 시청에서 돈 주고 어디 관에서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금에서입니다, 모금. 그래서 그 모금 카드가 이거예요, 지금. 이 지금 여기 마스크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에 이렇게 보면은 기부금이라고 써있어요. 10,000원,
10만 원, 사정된 대로 내면 이걸 모아서, 그래서 시민이 주는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그 시상 때도 초대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조그맣게 100명만 초대했지만, 일에 대해 때는 500명이 와서 참여를 했어요. 완전히 그냥 아주 한겨울 한 판이 막 이루어졌죠. 그래서, 시작, 지금 올해가 3회째인데, 정말로 이런 정신들이 좀 이어서, 정말로 광주가, 우리나라가 정말로 우리 문화를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좀, 그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하겠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몇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가장 처음 참여하는 것은 많은 기부 회원이 가장 최고 환영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든요. 그래도 이 책을 한 번씩 보내드리고 또 다 참여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 함께 좀 협조 좀 해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공채 우리 홍보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기회를 주셔서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너무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